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역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보면은 이번에 27일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야말로 참 회개망측한 모습을 다 보였죠.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무엇에 쫓긴 듯 하루 만에 아주 서둘러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역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첫 작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갖다 폐지하는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마 오전에 당정청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을 김태년도 나오고 이쪽에 추미애 법무장관도 나오고 보니까 저 박지원 원장도 나왔을 때다마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 업무를 폐지해서 모두 경찰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는 검찰은 이러저러저러 아주 극소수의 6개 부분만 검찰은 흔한 얘기로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넘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득 박지원 첫 작품이 대공수사 폐지라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박지원이다. 하여튼 뭐 있으니까 이번에 보면 또 이면 계약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저 이면 합의서 무엇보다도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그 당시 이종찬 안기부장, 그땐 처음에 안기부였습니다. 이름을 곧 국정원으로 바꿉니다만은. 그 다음에 기조실장에 이강래 기조실장이 한 2달 하다가 그 다음에 문희상, 지난 20대 국회 국회의장 문희상 씨가 그 당시 기조실장을 맡게 됩니다. 이종찬 안기부 국정원에서 한 일은 뭐냐니까 우리나라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 한 500명, 한 600명가량을 갖다가 사실상 강제해직한 겁니다. 사실상 강제해직. 그래서 그 강제해직된 흔한 얘기로 안기부, 옛날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로 해서 우리 엄청난 대공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관들 한 600명, 700명 가까이가 사실상 강제해직돼서 이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대공수사라는 것은 일반 우리 흔한 얘기로 우리가 민생에서 보는 무슨 퍽치기다, 무슨 폭행이다, 이런 경찰들이 다룰 수 있는, 경찰들이 우리 수시로 이러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간첩 하나 잡기 위해서, 고정 간첩 하나 잡기 위해서 흔한 얘기로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3년 4년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또 보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수사 업무 그 하나만 매달려서 20년 30년을 갖다 해오면서 어마어마한 그 감촉도 생기고 거의 지혜도 생기고 또 스킬도 생깁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이제 빼버리고 경찰로 넘기게 되면 경찰에서야 대공 파트 만들겠죠. 그래서 보면 대공 파트 만들어서 또 그 대공 파트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를 들어서 2년 3년 4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국가정보원이나 안기부나 과거 중앙정보부나 그런 식으로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의 각고의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흔한 얘기로 정보비, 특수활동비라고 그러죠. 정보비. 그 1조 원이 넘는 정보비를 갖다가 국가정보원 안기부가 쓰면서 그 쓰는 건 무슨 자기들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정보원의 그와 같은 대공수사, 대공첩보, 방첩 기능을 갖다 다 빼버리고 오롯이 이제 대외안보정보원이라니까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북한뿐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등등등등등 전 세계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고 그 외교부는 또 뭐합니까? 또 북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정보, 그건 조선중앙통신부 다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대공수사 이게 우리가 간첩을 파견해서 휴민트를 파견해서 정보를 얻는 업무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 압력하면서 우리 내부를 파괴하려는 또 뭐가 있죠?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사이버 공격입니다. 사이버 공격. 북한은 세계적으로 해킹이 북한은 세계적
수준의 그 해킹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체제를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이제 대공수사 업무, 즉 방첩 업무를 갖다가 이제는 경찰에 넘기고 손 툭툭 털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제는 이른바 대한민국 체제를 갖다 붕괴시키려는, 설마 김정은과 북한이 대한민국 융성을 바라겠습니까? 혹시 바란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내고 막아내고 그다음에 저 이석기 마냥 저쪽 감옥에 보내고 해야 될 그 가장 1차적 업무를 해야 될 국가정보원이 그걸 안 하겠다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그제 제가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죠. 예, 마침 보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저쪽 3년 전에 탈북한 탈북민이 3년 만에 되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20몇 살짜리 먹은 이 친구가 코로나19 의심된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청정지대였던 우리 공화국이 큰일 나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갖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가 어제 개성시를 긴급 내려와서 개성시는 완전히 지금 봉쇄되어 있습니다. 개성시에 내려와서 코로나 긴급 점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아마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한테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최룡해가 슬슬 바람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긴급 점검하고 앞으로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 누구하고 얘기하려 들까요? 어제 그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통일부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도 하겠습니다만 속 깊은 이야기, 돈 땡기는 이야기는 결국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하려 들겠죠. 왜? 본인은 그런 거 쓴 적 없다, 위조다, 조작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4월 8일 당시 북한의 송호경과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이 두 사람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25억 달러, 뭐 실제 보니까 그 당시에 차관 형태로 한 24억 달러 가긴 갔더라고요. 5억 달러 말고 별도로 3년 동안. 그 이면 합의서에 따라서 또 뭔가를 또 강하게 요구하겠죠. 20년 전에 해본 무슨 뭐 도둑질이라고 하죠. 그 도둑질 뭐 지금에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면 합의서 존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는 긴급히 그 다음날 우리가 확인해봤더니 그런 거 없다 그러더라. 또 지금 집권 여당 쪽에서는 만약에 그런 이면 합의서가 있으면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가만히 두었겠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 양반은 보면 사실 국회의원도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특임장관 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정무장관이죠.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그런 거 갖다가 만약에 자기들이 존재를 알았다면 남겨두었겠는가, 소각하고 말았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모셨던 분이 이제 박철원 전 장관, 박철원 전 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85년부터 91년까지 42차례 북한을 갖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사실상 신임장을 받은 전권 수석 대표로 42차례 북한하고 비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밀사 개념하고 다릅니다. 비공개 비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당시 주석도 만나고 또 허담 당시 대남 총괄 비서도 만나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분을 그 자료들, 때로는 뭐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저러한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7권을 만들어서 안기부, 국가 안기부에 놔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박철원 장관한테 듣기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그 당시 안기부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사자가 수석 대표 쓴 사람은 자기 한 7명 정도, 통일부 장관 7명만 볼 수 있게 7권을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는 자신도 못 봐요. 그리고 나중에 박철원 장관이 자서전 쓰려고 좀 인용하려고 봤더니
국가정보원에 요구했더니 그런 존재 자체를 갖다 부인하더라고요. 본인이 번연히 써놓고 1800페이지에 달하는 3권짜리 비밀문서를 만들어 놓고 나와도 보니 박철원 장관이 총감수해서 쓴 건데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91년, 2년, 90년경에 거기에 실렸던 일부들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박철원 장관은 짐작은 해요. 그게 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카피했을 것이다. 하는데 이번에 이면 합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 합의서 한다고 이면 합의서 예를 들어서 그 타이프를 갖다가 박지원 씨가 직접 쳤겠습니까? 송호경 씨가 직접 쳤겠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당시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파견 나간, 통일부에서 파견 나간 최소한 10명 안팎의 핵심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보면 자기의 훈장 내지는 자기의 비밀 내지는 뭐 등등등 이유로 한 부 정도 카피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이면 합의서가 없다고 일단은 뭐 잘라 말하지만은 그렇게 잘라 말할 것이 못 되는 게 국가정보원 비밀 창고 어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첫 작품이 대공수사 폐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니죠. 마침 오늘 뉴스 보셨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36,000명 주독 미군 중에서 12,000명 3분의 1을 갖다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 물으니까 간단합니다. 돈. 물론 우리는 독일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 독일에서 군대를 빼더라도 벨기에로 옮기고 바로 벨기에가 바로 위니까 또 앞에 폴란드로 전진 배치하면 그만이니까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 한국에서 또 군 빼서 얼마나 빼봐야 일본으로밖에 더 빼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계속 그제 제가 황태준 TV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과 본격적 전쟁, 즉 예정된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에게 몇 가지 밑밥을 줍니다. 고체 연료 로켓 만들도록 허용해 주겠다. 하늘로만 쏴라. 그러면서 또 800km로 제한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도 연장해 주겠다 하면서 지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이제는 전쟁의 북소리가 저 멀리 울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자기들끼리 ICBM 쏘면서 싸우겠어요? 아니죠. 대리전 펼치죠. 대리전 누가 펼칩니까? 누가 펼치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과 미국, 그 당시 45년에 미국은 핵탄두를 가졌고 소련은 49년에 핵탄두를 갖다 핵실험에 성공해서 핵탄두를 갖게 됩니다. 전 세계 딱 두 나라가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의 충돌, 예정된 전쟁은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게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사주를 받고 다음에 중국의 어떻게 보증을 받은 김일성이 기습남침하게 된 겁니다. 물론 1950년 같이 우리나라를 기습남침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남북한 간의 충돌, 여러 형태의 국지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공 방첩 자세에 끈을 갖다 단단히 조여매야 될 국가정보원이 제일 먼저, 박지원 국가정보원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대공수사 폐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지금 언론계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와서 흔들었던 그 이면 합의서, 그것은 국가정보원 내에 박지원의 진입을 극력 반대하는 오비나 또 현직이나 이쪽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역시 박지원입니다. 저는 박지원 되자마자 우선 북한한테 돈 퍼줄 그 국리부터 할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 우선 그 돈을 퍼주더라도 걸리지 않게끔 대공수사, 즉 국가정보원의 촉수를 뽑아버리는 일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박지원입니다.